SK 하이닉스와 삼성, 그리고 한국, 앞으로 10년간 반도체에 수천조 원을 붓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룸버그에 나온 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 전략가가 이렇게 짚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부어도 공급망은 대이 아니라 ASML에서 시작한다. 장비는 그렇게 빨리 못 늘린다. 그러니까 결론은 돈은 있어도 장비가 병목이라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통념 한 겹만 벗겨보면 세 군데서 어긋납니다. 수천조를 부어도 장비가 병목일까? 큰 그림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4가지로 짚겠습니다. 하나, 장비 병목은 진짜입니다. 단 ASML이 아닙니다. 둘, 메모리를 실제로 조이는 건 앞단 노광이 아니라 뒷단 후공정과 하부 공급망입니다. 셋, 그 장비는 돈으로 못 늘립니다. 시간과 할당이 속도를 정합니다. 넷, 그런데 그 병목 8곳 중 7이 해외입니다. 병목이 깊다고 한국이 버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수천조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붓는 돈을 쌓아보면 압도적으로 메모리입니다. 하이닉스는 10년간 1100조 원, 전부 메모리죠. 유일하게 큰 로직 조각인 삼성 남사는 가장 늦고 가장 불확실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EUV가 이 둘을 전혀 다르게 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통념이 처음 갈라집니다. 통념부터 인정하겠습니다. ASML은 EUV 노광 장비를 100% 독점합니다. 출하도 물리적으로 캡돼 있습니다. 올해 48대, 내년 60대, 내후년 80대, 리드타임 12달에서 18달, 수주잔고 380억 유로, 장비가 못 따라온다는 걱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아닙니까? ASML이 못 되면 한국 메모리도 그대로 막히는 거잖아요. 그게 통념의 함정입니다. 최선단 D램은 EUV를 5에서 6층만 씁니다. 2년 나노 로직은 30층이 넘고요. 웨이퍼당 강도로 치면 메모리는 로직의 5분의 1에서 6분의 1입니다. 역설이죠. 빨리 못 늘어나는 그 장비를 하필 메모리는 제일 안 씁니다. EUV는 로직의 병목이지 한국 메모리의 결정적 목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모리가 ASML 수주에서 로직을 처음 앞질렀다는 기사 저도 봤는데요.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4분기에도 로직이 70, 메모리가 30, 메모리가 급증에 근접만 했지 추월은 아닙니다. 다만 배분 경쟁은 진짜입니다. ASML 매출 중 한국 비중이 반년 새 22에서 45%로 뛰었고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11조 9천억 원어치를 발주했습니다. 그럼 HBM에서 도구가 진짜 막는 곳은 대체 어딥니까? 앞단 노광이 아니라 뒷단 본딩입니다. 16층 HBM은 30 마이크로미터로 얇힌 칩을 손상 없이 쌓아야 하고 그 본딩이 수율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 초크 포인트는 ASML이 아니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TSE 본더 글로벌 점유율 한미 반도체 71%. 한미 반도체는 칩을 열과 압력으로 눌러붙이는 이 장비로 HBM3이 12단에서는 점유율이 9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병목이 오히려 한국의 알파라는 말씀이군요. 여기까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 질문이 따라옵니다. ASML 말고 다른 장비는? 그리고 왜 그냥 더 못 만드나? 통념은 ASML 하나를 지목하지만 실제 초크 포인트는 최소 8곳입니다. 앞단의 넷, 뒷단의 넷. 뒷단은 더 결정적입니다. HBM을 실제로 조이는 단일 소스 넷 여기 한 곳만 한국입니다. 특히 DISCO, HBM 칩을 30 마이크로미터로 갈아내는 그라인더인데 삼성도,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전부 이걸 씁니다. 한국 대안은 아예 없습니다. 테스트 장비도 소재도 일본 한 곳이라고요? 네, 네맥스라는 일본 비상장 회사가 SK 하이닉스 HBM 전량의 언더필 소재를 단독 공급합니다. 인증된 2차 소스가 없습니다. 소재 속의 숨은 병목이죠. 핵심은 색입니다. 8곳을 국적으로 칠하면 7이 해외, 한국이 쥔 건 한미 하나입니다. 그럼 이 장비들 수요가 폭증하면 그냥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됩니다. 장비사 자신이 얇은 단일 소스 하부 티어에 묶여 있어서요. 곡괭이를 만드는 곡괭이가 따로 있는 겁니다. EUV의 광학은 독일 자이스가 유일 공급인데 미러 한 장 연마에 1년이 걸립니다. EUV 한 대 조립엔 18달, 부품이 5,000개, 17개 나라에서 옵니다. 이건 이미 증명됐습니다. 2021년 붐 때 리드타임이 서너 달에서 18달로 폭발했고 세계 최대 장비사 AMAT조차 자기 장비에 들어갈 칩이 부족해 매출 3억 달러를 밀렸습니다. 장비 만드는 회사가 칩에 막힌 겁니다. 증설 계획은 있잖아요. ASML도 애드밴테스트도 공장을 늘린다고 했고요. 효과가 나오는데 2년에서 4년입니다. 지금 창 안엔 무의미하죠. 게다가 TSMC,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이 동시에 짓고 중국이 신규계
97개 중 57개를 지으며 같은 벤더풀을 당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돈이 아니라 타이밍과 할당이 누가 먼저 채우느냐를 정합니다. 통념의 걱정은 방향은 맞습니다. 단 병목의 위치와 성격이 다를 뿐이죠. 그럼 한국이 쥔 한미는 계속 안전한 겁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짚겠습니다. 한미의 병목은 깎이는 독점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은 유럽 BESI와 AMAT가 앞서고 SK 하이닉스는 HBM사에서 공급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1분기 이익은 88% 줄었고 발주는 반토막 났습니다. 진짜 병목, 진짜 독점입니다. 다만 방향이 양쪽으로 열려 있어서 이 글에서 유일하게 단일 명제로 못 받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한 발 물러서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어쩌면 진짜 관문은 장비가 아닙니다. 병목 후보 넷을 한국 메모리 확장에 대한 구속력 순으로 줄 세우면 이렇습니다. 전력이 왜 장비보다 위입니까? 되든 3, 4년에 서는데 송전망은 12년이 걸립니다. 당진에서 신탕정으로 가는 선이 실제로 그만큼 밀렸죠. 용인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의 40%는 아직 공급 계획도 확정 안 됐습니다. 난층 완공됐는데 전기가 없는 깡통장 리스크입니다. 단 정직하게 도구와 전력을 한자리에서 정량 비교한 리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는 중간 확신, 전력이 무조건 1위가 아니라 시장이 가장 덜 본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이 병목에서 뭘 사야 합니까?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수천조 자본이 곧 한국 장비주 수천조 수혜가 아닙니다. 최선단 장비 국산화율은 20% 미만, 자본의 80%는 해외 비고로 빠집니다. 한국이 실제 값을 챙기는 자리는 좁게 셋입니다. 병목별로 곡괭이와 삽을 지도에 얹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미. 후공정에서 유일하게 쥔 병목이지만 앞서 봤듯 깎이는 독점입니다. 둘째, 전력 인프라. 병목이 도구가 아니라 전력이라면 진짜 곡괭이는 변압기와 HVDC 케이블입니다. 셋째, 하부 소모품. 원희 QNC의 석영, 리노공업과 ISC의 테스트 소켓 인증 락인의 반복 매출이 끈끈합니다. 곡괭이의 곡괭이죠. 대신 EUV와 그라인딩, 로직 테스트는 사실상 해외 몫입니다. 우리 판정이 틀리는 조건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하나, EUV 배분 경쟁을 과소평가하면 틀립니다. 층수는 적어도 방대한 물량의 노드마다 층이 늘어 메모리의 총 EUV 수요는 빠르게 커집니다. 둘, 전력이 도구보다 위라는 랭킹은 정량 대조가 아니라 타임라인과 담론의 부재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자본 수치 일부는 MOU라 확정 자본으로 오독하면 안 됩니다. 셋, 한미의 하이브리드 본딩 진입이 성공하면 깎이는 독점 판정 자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통념 투자에도 장비 병목에 걸린다 방향은 맞습니다. 단 통념 그대로 두면 세 군데서 틀립니다. 한 줄로. EUV에 겁먹고 ASML만 보지 말고 병목이 실제로 어디고 누가 그걸 파는가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 지도에서 전력 인프라는 시장이 아직 덜 본 칸입니다. 8곳의 병목과 병목별 종목 지도는 알파인더 웹의 한 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함께 지켜보시죠.